자, 이제는 이번 시간에는 이제 19페이지에 2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21번부터는 이제 중개대상물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다음 중 공개사 법령에서 규정한 법정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뭐죠? 토지는 중개대상물이고 어업재단 중개대상물 아니죠? 임목 대상물이고 공장재단 대상물이죠. 자, 그다음에 항만호 사업재단 아니고 건물급의 토지정착물이고, 그러니까 아닌 것은 니은 미음 이렇게 되죠. 아주 쉬운 문제죠. 자, 그러면 22번 문제 보죠. 다음 공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몇 개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개수 찾는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보죠. 자, 법정 중개대상물이라 하더라도 개업공개사가 아닌 일반인이 계속적 반복적이지 않은 한 중개가 가능하다. 자, 그러면 법정 중개대상물 뭐가 있었어요? 자, 토지, 그다음에 건축물, 그 밖에 토지정착물, 그다음에 임목, 그리고 광업재단, 그리고 공장재단이 있습니다. 토지, 건축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이거는 자, 이 무등록업자를 구분짓는 규정이도 하다라고 해요. 자, 그럼 이건 왜 그러냐면 토지, 건축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을 자, 등록한 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중개를 해주면 이거는 어떻게 된다? 적법한 행위가 되는데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이거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중개하면 무등록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등록하지 않은 자가,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문제에 나오시지, 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그러면 중개를 할 수 있느냐? 중개는 가능하죠. 계속적 반복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중개를 하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중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 이거는 어쨌든 뭐가 된다? 자, 계속적 반복적이 아니라면 알선, 즉 중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연한 기회에 한 번 하는 건 괜찮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헷갈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개업공개사는 일반인이 계속적 반복적이지 않는 한 중개는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업에 해당돼서 불법 행위가 되는 거죠. 자, 조심하시고요. 니은에 개업공개사가 법정 중개에서 위의 것을 중개해도 특별한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자, 지금 개업공개사가 중개대상물 이의 것,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을 알선했다. 중개사법 위반 이다 아니다 라고 했었죠. 이건 뭐 그렇게 크게 아주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법정 중개대상물 무등록업자를 구분짓는 규정이기도 하다 그랬죠. 자, 제가 금방 기억할 때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준부동산은 모두 중개대상물이 된다. 자, 준부동산은 모두 중개대상물이다. 이렇게 하면 틀리죠. 자, 왜 그러냐? 준부동산 중에서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만 중개대상물이고요. 나머지는 중개대상물 아니죠. 어업재단 뭐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물 아니죠. 미음에 법정 중개대상물은 개업공개사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중개를 할 수 있는 대상물이다. 자, 법정 중개대상물은 개업공개사만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는 리을만 틀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개수 찾는 문제에서는 잘 찾아놓고, 여러분들은 잘 찾아놓고도 답이 틀린 경우가 있는데요. 자, 틀린 것은 몇 개인가,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자, 이 문제를 볼 때 틀린 것은 몇 개인가,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잘 찾아놓고, 자, 틀린 것은 몇 개인가를 했는데 잘 찾아놓고 동그라미가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답은 지금 현재 뭐 틀린 것 몇 개인가 한 개죠. 근데 여러분들은 동그라미, 자, 이게 O, X, X 이런 식으로 찾는 거죠.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하면 여러분 이제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냐면 기억, 요거 맞네. 니은 맞네. 디귿 맞네. 리을 틀렸네. 미음 맞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딱 해놓고 나서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동그라미가 뭡니다. 4개네. 그러니까 4개 딱 해서 4번 찍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풀 때 위에를 문제를 보고 나서 자, 몇 개냐를 하거나 뭐 이럴 때는
한자 틀린 거냐 맞는 거냐를 갖다가 일단 구분을 해놓고 넘어가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틀리지 않습니다. 이건 실제 수강생분들이 저는 학원에서 강의하면서 수강생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인터넷만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조심을 해줘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23번 다음 중 공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 또는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자, 미채권광물은 중개대상물 아니죠.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 이거는 중개해줄 수 없는 것 대상물이 아니고 경매 대상부동산 대상물 아니죠. 경매 등기부동산과 경매 대상부동산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경매 대상부동산은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토지거래 허가 지역의 토지 중개를 해줄 수 있죠. 무주부동산 중개해줄 수 있고 자, 무주부동산은 주인 없는 부동산이니까 이건 중개대상물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 무주부동산은 국유로 계속되죠. 중개대상물 아니고 저당권 중개해줄 수 있고 군사시설 보유용 내 농지 중개해줄 수 있고 전세권 중개해줄 수 있죠. 그러니까 리을 그다음에 또 비읍, 시읒, 이응 이렇게 해서 4개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이죠. 24번 다음 중 현행 공개사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기억에 중개 대상이 되는 거래행위는 중개 대상물이 매매기한 임대차 및 그 밖에 권리듯이 변경에 관한 행위까지 포함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중개의 대상에서 매매기한 임대차 그 밖에 권리듯이 변경 행위까지 전체적으로 포함되고요. 맞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소속공개사도 신규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다. 소속공개사는 신규로 등록할 수 없죠. 왜냐? 소속공개사는 자, 이제 등록 부분에서 보면 자,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법인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다? 법인하고 소속공개사인데 법인하고 공인중개사죠. 법인하고 공인중개사인데 소속공개사는 제외된다 그랬죠. 이제 왜 제외되느냐? 소속공개사는 등록을 하게 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중소속이 되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소속공개사 제외된다 그랬죠. 그래서 니은 틀리고요. 자, 디귿 부분에 중개대상물은 일반인들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중개를 할 수 있는 대상물이다. 자, 중개대상물은 어떻게 돼요? 일반인들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중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자, 중개대상물은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중개를 할 수 있고 일반인은 계속적 반복적이지 않은 그냥 중개가 가능한 거죠. 자, 리을에 공인중개사는 공개사 자격을 취득한 개업 공개사를 말한다. 자, 공인중개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했죠.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다. 자, 그 다음에 미음에 개업공개사는 소속공개사와 중개본을 채용할 수 있죠. 자, 소속공개사 중개본 채용할 수 있고요. 개업공개사는. 그 다음에 비읍에 중개보조원은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자, 줄인 거지만 비읍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인데 자격 취득하지 않죠. 자, 그래서 중개보조원 일거는 일단은 전체적인 용어의 정의에서 좀 빠졌지만 내용으로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그래서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맞는 것은 기역, 미음, 비읍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 문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개수 찾는 문제에서 제가 22번에서 몇 개인가 거기서도 조심하라 그랬는데요. 자, 지금 24번과 같이 박스 문제 같은 경우도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기역, 리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이름을 내놨죠. 상당히 실수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찾는 거예요. 자, 기역 맞네. 그 다음에 니은은 어떻게 돼요? 틀리네. 그 다음에 디귿 틀리죠? 그 다음에 리을도 틀리죠? 리을도 틀리고 미음 맞고 비읍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놔요. 문제 풀면서 자, 기역 동그라미 그 다음 니은 x x x 그 다음에 또 미음 비읍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래 놓고 나서 자, 지금 뭐를 찾는 건지를 깜빡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옳은 것은 기역 미음 비읍이고 틀린 것은 니은 디귿 리을이죠. 자, 그걸 깜빡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 문제는 뭘 찾는 거? 옳은 거 찾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깜빡해가지고 뭘 하는 거다? 니은 디귿 리을을 찾아버립니다. 어디 있어요? 1번에 있죠. 자, 위에서 묻는 것을 깜빡해놓고 나면
깜빡하면 니은 디귿 리을이 보여요. 이게 니 1번에 바로 보입니다. 이거네 그러고 바로 찍어버리는 거죠. 답은 2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풀어놓고도 틀리는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항상 조심하시라. 제가 조심하라 라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꾸 틀려보고 맞아 이렇게 누군가 조심하라 그랬는데 내가 또 이렇게 또 틀렸거나 한번 자 연습할 때 한번 틀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야지만 실전에 가서 안 틀리죠. 자 이제 25번 문제로 보죠. 다음 국내사 법령에 관련된 판례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보면 개업공개사가 다른 개업공개사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또 다른 개업공개사 중개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다른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거래했죠. 그럼 뭐가 아니다.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죠. 자 이번에 중개업의 요건으로 알선 중개를 어불한다는 것은 반복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연의 거래행위 중개한 것. 우연한 기회라고 하면 자 머릿속에 우연한 기회라고 하면 뭐다? 업이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3번에 중개대상을 규정한 건물에는 기존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 건축될 건물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분양계약 체결된 분양권에 대해 매매를 업하는 것은 자 국내사 법령 위반되지 않는다. 자 여기서 보시죠. 이 부분은 이 문장에서 보면 자 3번이 틀렸거든요. 자 3번이 틀렸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틀렸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 분명히 자 건물에는 기존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 건축될 건물도 포함된다 그랬고요. 자 그래서 분양권도 중개대상물이다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도대체 왜 틀렸느냐. 자 뒷문장을 잘 보세요. 거기 보니까 자 뭐를 분양권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매매를 업으로 한 것 했어요. 이 뒷문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이죠. 분명히 중개대상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 매매를 업했어요. 그러면 결국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이죠.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이다. 결국 이건 뭐다? 중개대상물 매매업. 이거는 자 금지행위죠. 금지행위에 위법된 부분이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자 4번에 중개의 정의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저당권 등 담보물 등 포함된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 의뢰하여 일전을 보수받고 저당권 설정에 관한 알선을 업을 했습니다. 중개업에 해당이 되지요. 자 그러면 5번을 묻죠. 이것도 이제 판례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14조에 규정된 중개법인이 경험할 수 있는 경매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알선, 왼청 대리 업무의 개념은 의뢰인을 위하여 입찰을 대리하는 등 경매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법원에 행하는 경매 절차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적극적인 활동까지 하는 것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이건 당연한 거죠. 자, 지금 권리분석, 취득알선, 그 다음에 권리분석, 취득알선, 대리 업무까지면 직접적으로 어떻게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 경매 절차에 직접 참가하는 거죠. 참가해가지고 개입하는 거죠. 자, 그것까지 다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26번 보죠. 자, 이거 공개사법상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당첨되어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를 가리키는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자, 단순한 당첨된 권리 있죠? 당첨된 권리. 그러면 당첨권이라고 그러죠, 이거는요. 자, 당첨권 같은 건 어떻게 된다? 이거는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자, 그래서 이 당첨권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입주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입주권을 잘 조심하셔야 될 것이 단순하게 입주권 하면 자 아파트 입주권 하면 중개대상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왜 그러냐. 여기서 보면 아파트 입주권 딱 했을 때는 자 이런 당첨권도 아파트 입주권이지만 뭐도 자 도정법상의 입주권도 아파트 입주권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도정법상 입주권은 중개대상물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들 조심해서 기억해 놓으시고요. 어쨌든 1번이 맞아요. 자, 이번에 동호수를 특정하여 분양계획이 체결된 미완성 아파트에 대한 거래는 거래 중개는 건물의 중개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공장 제한을 구사하는 공업 소유권 시설 분리해서 중개대상물 못 되죠. 이거는 개별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그랬고 상가권리금 대상물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명의별과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시점 수목은 중개대상물이다. 자, 수목의 집단을 보시죠.
수목의 집단은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수목의 집단, 이거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냥 수목의 집단 하면 중개사물이 다 아니다. 그냥 수목의 집 중개사물 아니에요. 여기 꼭 뭐가 붙어야 된다. 명인 방법이라는 것이 꼭 붙어줘야지만 됩니다. 조심해야 될 거. 자, 그러면 이제 27번. 다음 중 중개대상물 중 임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에 저당권 설정으로 인해 경매 등 원인으로 토지 소유자와 임목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법정 상권이 성립한다. 자, 지금 임목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법정 지상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법정 지상권을 성립하죠. 그 다음에 이번에 명의발과 같은 수목의 집단과 달리 임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되며 임목이 벌채된 경우 그 토지로 분류된 수목에 대하여 미친다. 자, 지금 명의발과 같은 수목의 집단과는 달리 임목은요, 저당권의 객체가 되죠. 그러나 명의발과 같은 수목의 집단은 소유권에만 되지 저당권의 객체가 되지 못하죠. 자, 임목은 벌채된 경우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 미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토지등기 표제부에서 임목등기 명인의 성명과 등록일자,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사유란에서 임목등기 사실 및 임목등기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자, 토지등기부 표제부에서, 자, 여기는 보면 임목등기를 하게 됩니다. 임목등기를 하게 된다면 이때 토지등기부 표제부가 있어요. 표제부에 자, 등기번호가 기재돼요. 등기번호가 기재됩니다. 자, 요까지만 일단 보죠. 등기번호가 기재가 된다. 그러니까 토지등기부 표제부에서 등기번호가 기재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는 자, 이 토지등기 표제부에 소유자 사항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지대장에 토지대장이나 아니면 또 임야대장 있죠? 자, 임야대장,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요때 어떻게 된다? 요때는 임목사항이, 임목과 관련된 부분이 기재되지가 않아요. 여기는 기재되지 않는다. 어디에만 기재된다?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기재된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 좀 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존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등록 원부에 등록된 것, 바꾸자 하는, 등록된 것에 하나며, 등록받고자 하는 거는 소재 시장 군수에게 신청을 하라 그랬죠. 그래서 임목등록 원부에 등록된 것에 대해서만 등기가 가능하다고 그랬고요. 자, 임목등기는 일필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성립하고 모든 수종, 수량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일필지 전체 일부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자, 28번. 국내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그럼 20톤에서 3박 중개대상물 아니죠. 콘크리트 집안 위에 쉽게 분리철거 가능한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을 설치한 세차장 구조물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중개대상물 아니죠.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그 다음에 점포주자 또는 영업상 이점도 무형적 자산의 가치, 소위 말하는 권리금이죠. 권리금 중개대상물 아니다. 자, 리은에는 이게 뭐예요? 소위 말하는 대토권이죠. 대토권은 중개대상물 아니다 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은 기역, 리은, 디귿, 리을 모두 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24페이지 공인중개사 시험제도와 관련된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 관련해서는 시험 시행 기관과 관련된 부분과 위탁 관련된 부분 있죠. 자, 시험 시행 기관은 원칙적 시험 시행 기관과 예외적 시험 시행 기관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자, 원칙적 시험 시행 기관은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누가 시행하는 시험에?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예외적 시험 시행 기관이 있었죠. 예외적 시험 시행 기관은 뭐였다? 국토교통부장관이에요. 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자,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직접 출제할 수도 있고,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고, 직접 뭐 한다? 시험을 갖다가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직접 출제하거나 직접 시행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여기 때는 공인중개사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원의 의결을 거쳐라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원칙과 예외가 있었는데 이 원칙과 예외를 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이게 내가 하기가 귀찮거든요. 그래서 남에게 맡겨놓게 되죠. 맡겨놓는 걸 뭐라 한다? 시험의 위탁이라고 그랬죠. 그럼 시험은 누가 위탁한다? 시험 시행 기관에 장이 위탁한다 그랬죠. 그러면 시험 시행의 장이 어디다가 공기업 또는 준정기관이나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랬고요. 위탁한 때는 관보에 고시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응시 자격은 일단 제한 없다. 그래서 나이 불문 국적 불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불문 국적 불문 응시 자격. 자, 나이 불문 미성년자도 볼 수 있고 국적 불문을 외국인도 볼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응시가 불가능한 자 있습니다. 자, 응시가 불가능한 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놓을 게 있었죠. 뭐예요? 자격 취소자는 몇 년? 3년. 공인 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 3년. 그 다음에 또 부정행위자는 몇 년? 5년. 자, 부정행위자는 무효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요. 무효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자격 취소는 취소된 날로부터 몇 년이고 3년이고 부정행위자는 뭐 된다? 부정행위는 그 시험은 무효가 된다 그랬죠. 그 시험이 무효가 되고 그 명단을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 다른 시험 시행 기관장에게 통보를 하는데요. 그리고 무효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간 시험 못 본다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험 공고가 있죠. 시험 공고. 자, 시험 공고는 어디다 한다? 관보 및 일간신문. 자, 시험 공고는 관보에도 고시하고 공고하고 어디다가도 일간신문으로 공고한다. 자, 그러면 계략적 사항을 공고하는데 자, 매년 2월 28일까지 자, 기한입니다. 매년 2월 28일 날 공고하는 거 아니에요. 매년 2월 28일 날 공고하는 게 아니고 매년 2월 28일까지 공고한다. 자, 그 다음에 시행 공고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한다. 자, 시험 공고는 90일 전까지. 그래서 계략적 사항은 2월 28일까지, 시행 공고는 시행일 90일 전까지 이렇게 한다. 자,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구분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시험 시행은 원칙은 구분 실시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동시 실시할 수 있다. 이때 동시 실시할 때 1차 시험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무효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출제 형태를 보게 되면 1차는 선택형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평 가미할 수 있고 2차는 논문형 원칙입니다. 그리고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평 가미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논문형 안 나오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동시 실시할 때는 1차와 2차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동시 실시할 때는 2차도 선택형 원칙으로 한다는 요것 때문에 지금 현재 2차도 선택형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출제위원이 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시험의 출제위원. 시험의 출제위원은 시험 문제를 출제 선정 검토 채점을 담당할 자, 출제 선정 검토 채점을 담당할 자를 뭐라고 한다? 출제위원이라고 그러고, 이런 출제위원은 자, 부동산 중개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누가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리고 출제위원으로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자는 자, 몇 년간이라고 했죠? 5년간. 자, 연도수 기억해놔야죠. 5년간 출제원에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되고, 응시원서 제출할 때 어떻게 돼요? 응시원서 제출할 때 뭘 한다? 이때는 수수료를 내게 되죠. 자,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응시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응시수수료가 원칙과 예외로 나눠져요. 자, 원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수수료인데요. 예외는 국장이 직접 할 때는 국장이 결정권과는, 그 다음 위탁할 때는 위탁받은 자가 한자의 승인으로서 결정권은. 자, 이건 뭐죠?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문구 변화 같은 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원칙, 이게 시험 시행 기관과 연결이 됩니다. 자, 원칙적 시험 시행 기관과 그 다음에 예외적 시험 시행 기관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위탁이 있었죠. 원칙적 시험 시행 기관은 시도지사고, 그 다음에 예외적 시험 시행 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자, 응시 수수료가 자, 원칙적 시험 시행 기관인 시도지사가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는 수수료, 즉 지자체 조례 중에서 시도 조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국장이 실시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권과는, 그래서 그 다음에 위탁했을 때는 한다. 위탁 받은 자가 한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권과 수수료 이렇게 돼요. 받은 자가 한자입니다. 자, 받은 자가 한자의 승인이에요. 이걸 거꾸로 해서
자, 위탁한 자가 위탁받은 자의 승인으로서 이렇게 하면 틀리다는 거. 이제 조심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수수료 이렇게 냈다가 중간에 응시수수료를 처리하는 경우에 응시수수료를 반환하게 되는데요. 자, 과원업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과원업의 전부를 그다음에 또 시험 시행기간에 귀책 사료 응시하지 못했습니다. 수수료 전부. 그다음 접수 기간 내 취소하면 수수료 전부. 자, 수수료 전부가 두 가지예요. 귀책 사유하고 접수 기간 내 취소입니다. 과원업은요, 과원업의 전부입니다. 자,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접수 기간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에 처리한다.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이에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에 처리하게 되면 100분의 60이고, 그 다음 7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시험 시행일 며칠 전, 10일 전까지 취소하게 되면 100분의 50 이렇게 되죠. 자, 다시 한번. 과원업은요, 과원업의 전부지 수수료 전부가 아닙니다. 조심 말고. 수수료 전부는 귀책 사유하고 접수 기간 내 취소가 수수료 전부. 자, 그 다음에 또 마감일부터 7일이나 마감일 다음 날부터 들어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7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10일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자, 이런 것들 좀 조심하시고요. 자,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결정 방법은, 자, 일반적으로는 일단 1차, 2차 각 분리해서 각각 40 평균 20점인데요. 자,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해요. 예를 들어서 올해 3,000명 뽑겠다 인원수를 공고하는 거예요. 올해 3,000명 뽑겠다 이런 식으로 인원수를 공고하면 이게 이제 선발 예정을 공고입니다. 그러면 1차는 그냥 절대평가라고 그랬죠. 각각 40 평균 60점이 합격을 하고, 자, 2차 시험에 한해서 어떻게 한다? 2차 시험에 한해서 각각 몇 점 이상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3,000명 뽑겠다 그러면 2차 시험에서 1등부터 3,000등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동점자는 모두 어떻게 돼요? 합격자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9회 때 이렇게 있었다라는 걸 제가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최소 선발 비율인데요. 응시생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해서 2차 시험에서 각각 40점 이상자 중에서 최소한의 인원수를 보장해준다. 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자, 최소한 10,000명은 뽑아주겠다라고 공고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인원수를 공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공고하면 만약에 응시자가 이제 시험을 어렵게 나와가지고 60점 이상짜리가 5,000명밖에 안 나왔다. 합격자가 5,000명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걸 10,000명을 끌어올리는 거죠. 이렇게 60점이 안 된 사람 중에서 5,000명을 끌어올려가지고 어떻게 10,000명을 채워주는, 자, 그런 제도다라고 하는 거 좀 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격자 공고는 누가 한다?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합격자가 공고되면 자격증을 교부하죠. 자격증 교부는 누가? 시도지사가 하는 거죠. 일단 자격증 교부는 무조건 누가?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자, 자격증 교부대장이 기재하고 교부해준다 그랬습니다. 이때 자격증 교부대장 어떻게 알았어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리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때 잊어버린 걸 못 써야 됐을 때 뭐 어때요? 재교부 신청할 수 있다라는 부분. 자, 이때 재교부 신청할 수 있는데 어디다가? 교부한 시도사에. 이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정은 수수료도 내야지만 되죠. 자, 그 다음에 자격증 대여, 양도 대여 금지하죠. 양도 대여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돼요? 자격 취소되고 형벌 1-1. 받은 자도 형벌 1-1이 되죠. 자, 준자 받은 자 형벌 1-1, 그리고 준자는 취소되고요. 유사명칭 사용 금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자, 자격 취득하지 않은 자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어떻게 해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문제를 일단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